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인서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쉽게 이제 풀이를 해보면 이제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집가 상승분에 따른 이제 투자 수익금 자체 플러스 그다음에 수익 자체가 크게 발생이 되겠죠.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서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안에서도 어떤 이제 부동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서울시 안에서도 정말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수익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제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 자체를 어떻게 하면 크게 볼 수가 있을까 고민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지역적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강의 순서 이제 세 개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두 개의 호재가 만났을 때 지가는 정말 크게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이제 재개발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지역인지 어떤 지역이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좋은지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서울시 주택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급량 자체, 이런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이런 공급량 자체에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건축은 지금 조금 힘들죠. 이런 규제 정책 영향이 정말 이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이제 지가도 워낙에 높고 고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를 정말 이제 인프라가 개선이 되게끔 이런 이제 개발함으로써 또 공급량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공급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 공급량 자체, 단기 공급이 되려면 이런 이제 다주택자분들이죠. 다주택자분들 자체가 이제 시장에 물건 자체를 내놓아야죠. 근데 지금 이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세금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죠. 보유세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증가가 되고 또 취득세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3단계 부분으로 정말 세금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좀 물건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죠. 이런 양도세 자체가 최고 세율로 이제 매겨진다고 하면 거의 82%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를 매길 바에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자체를 이제 시장에 단기적인 공급량 자체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공급 측면을 봤을 때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장기적인 공급, 이제 신규 물량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예전 시장님이죠. 예전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 전에 시장님 자체가 이런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이제 인허가 자체를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그때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단 한 건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인허가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허가를 조금 많이 해줬다면 지금 이제 공급량 자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일 텐데 지금 그 전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신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량도 부족하고 또 장기적인 공급량 자체도 지금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자체가 재개발을 통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물건 자체가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매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재개발 안에서도 정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서울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소형 주택,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은 활성화됩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지금 지가 자체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뭐 11억에서 12억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고액 자산과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에 지금 먼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투자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조합원이 되시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시고 입주권이 아파트로 변했을 때 서울에 내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전세 제도죠. 그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내 투자금 자체는 줄이면서 이제 정말 소액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 바로 갭 투자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정말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제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죠.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그나마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오죠. 투기 방지 대책.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봤을 때에는 이런 공급량 자체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정비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근데 공급량 자체는 늘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캐치를 하셔서 선점해서 지역적으로 빨리 알아보시고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부동산 투자해야지. 지금은 이제 조금 알아보는 시기야.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좋은 지역에 정말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투자로 많은 분들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 가능성 높은 지역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 바로 GTX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죠. 바로 GTX 노선 중에서도 바로 A 노선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3, 4년 후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1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4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그 개통이 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은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GTX 호재로 인해서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이 됐을 때는 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정말 개발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고 GTX 호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면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9월달에 이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이제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하죠. 그만큼 이 연신내 역세권이 거기에 공모 접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지역 자체 내에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고 주민들 자체의 개발 열의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낙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북한산 힐스트레이트 7차 아파트가 있는데 도보로 봤을 때 정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연신내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하기도 살짝 애매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노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그만큼 열려 있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GTX 노선의 호재도 보시면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연신내 역세권은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 연신내 역세권 이제 많은 이제 뭐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뭐 지주택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 공공 재개발로 개발이 되는 지역도 있고 민간 재개발로 이제 가능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내 투자금 대비 정말 수익률 자체를 크게 뽑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이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고평가 지역으로 변했을 때 그만큼 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용답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답동 지역 정말 지금도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성동구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이 삼성역,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이 삼성, 청량리 이렇게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노선에 대한 호재를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GTX 노선에 대한 호재를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호재 정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빨간색으로 밀집이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0년 된 이제 그 주택 자체가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얀색으로 분포된 게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축이 굉장히 드뭅니다. 개발 가능성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요. 이 지역도 조만간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공모 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근데 거기에 GTX, A노선, B노선, C노선에 대한 환승 트라이앵글에 대한 개발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동 뉴타운이라든가 뭐 답신이 뉴타운 그만큼 개발이 됨으로써 인프라 자체도 획기적으로 변할 지역입니다. 그 아래로 바로 용답동이 그 수혜도 받아보면서 땅값도 크게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답동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주민 열의 자체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이런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받는 거랑 자산 가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 30억, 입지가 좋은 데는 정말 큰 평수 가지고 있으면 40억도 넘어가죠. 그만큼 개발만 됐을 때, 아파트로 받았을 때 지금의 내 자산 가치와 아파트를 받았을 때 자산 가치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개발에 대한 열의,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열의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크죠. 그만큼 주민들 자체의 개발에 대한 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복합센터로 개발에 대한 이런 수혜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면서 이런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답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10억에서 20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는 바로 재개발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서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는 실거주로, 그다음에 투자는 바로 소형주택,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빌라에 투자의 접근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투자의 흐름이 바로 빌라, 소형주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지가가 높죠. 그래서 세금적으로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빌라로 투자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2021년도 투자 유망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용답동 이런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한 소형주택 정말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